1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빌려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비시즌 전략을 드디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영상에 거쳐서 비시즌과 관련된 다양한 물음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뇌피셜로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제작했고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신뢰도 높은 문헌, 그리고 영양코치로 활동하며 느꼈던 노하우들을 듬뿍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시즌 영양 가이드라인을 우선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창에 링크를 통해서 두 가지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시즌 가이드라인입니다. 우선 비시즌 목표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수행 능력 증가이고요. 그 과정에서 체지방의 증가는 최소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추럴 운동인들의 경우 구력이 쌓일수록 근육량 증가 속도는 정말 더디고요. 무리해서 벌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체지방만 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체지방률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근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운동 1, 2년 차 그리고 근육량이 매우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 벌크업이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칼로리를 간보듯이 살짝 늘려가며 수행 능력 증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체중 증가보다 수행 능력 증가가 근성장에 더 특이적인 지표라는 것입니다. 수행 능력 증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섭취 칼로리 설정입니다. 본인의 비시즌 유지 칼로리를 알고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 모른다 그러시면 다음 도표를 참고하셔서 대강 추측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하루 한 번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학생, 직장인의 경우에는 가벼운 수준에서 중간 수준 정도의 유지 칼로리가 나왔습니다. 직업 보디빌더의 경우에는 꽤 많은 양인 42에서 48kcal per kg 정도가 추천됩니다. 이렇게 구하신 유지 칼로리에 하루 플러스 200에서 300칼로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세션 진행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유지 칼로리가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크로 안 하고 비시즌을 보내는데요. 혹은 하루 2번 이상 일반식을 드시면서 비시즌을 보내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놨고요. 참고로 저도 비시즌에는 매크로를 하지 않습니다. 단백질만 하루 5번 챙겨 먹고 나머지는 플렉시블하게 가져갑니다. 대신 체중 변화를 더 자주 체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당 적정 체중 증가입니다. 매주 본인 체중의 0.25에서 0.5%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구력이 높은 분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체중 증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체중이 70kg인 성인의 경우 주당 0.2에서 0.4kg 이하로 증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체중 변화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또 매일 재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당 3회 이상 측정을 하시고 평균을 비교하면서 칼로리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프로그램에서는 2주 또는 3주 동안의 평균 체중을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비시즌은 다이어트와 다르게 크게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조급하지 않게 수행 능력과 체중을 천천히 증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칼로리 설정을 하셨고 다음은 탄단지 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순 단백질을 1.6에서 2.2g/kg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지키는 경우 급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매 끼니 20에서 40g 정도를 드시면 되고요. 총 섭취량에 맞게 끼니별로 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운동 직후에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탄수화물 섭취량 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칼로리의
50에서 60% 정도가 권장이 되고요. 탄수화물을 잘 챙겨 드셔야 보디빌딩에 유리합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잘 드셔주셔야 운동 강도가 좋습니다. 단당류는 총 칼로리의 10% 이하로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에 마시는 특정 용도를 빼고요. 마지막으로 지방 섭취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0.5에서 1.5g/kg 정도로 하루 드셔주시면 되고요. 너무 적게 먹는다. 그럴 경우 탄수화물을 살짝 낮추고 지방을 더 드셔주시면 됩니다. 좋은 급원으로는 견과류, 피쉬오일, 식물성 지방 등이 있습니다. 저는 오메가3 영양제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체내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이 높아져야 건강에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영양제, 보충제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밥을 골고루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의 경우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는 꼭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포츠 보충제는 다음에 언급된 정도부터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아틴은 저항 훈련에 정말 좋고요. 베타알라닌은 근지구력 훈련을 주로 하시는 분들, 크로스핏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음료의 경우 아침 공복 운동 또는 운동 중에 땀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잠시 광고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포카리 스웨트 최저가 구매하실 수 있고요. 8월 31일까지 나랑드 사이다 우주 최저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분할법 무관합니다. 본인이 즐겁고 생활 패턴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몸이 좋아집니다. 운동 수행 능력에 제한 요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량 또는 횟수를 한 번 더 못 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본인의 주동근의 힘이 부족한지, 관절, 코어가 불안정한지, 혹은 신체적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 허리가 부상이 있으셔서 3대 운동 중량을 잘 못 올리시겠다. 그러면 머신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점진적 과부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로도 관련해서는 FSR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피로도 대비 자극이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데드리프트의 경우 몇 세트 피로도가 굉장히 높죠. 근신경계가 굉장히 지칩니다.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고립감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체 머신들의 경우 전신 피로도는 더 낮고 원하는 목표 근육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프리웨이트, 머신 둘 다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프리웨이트 비중이 굉장히 높고 운동 끝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주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머신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내외 탑클래스 보디빌더들도 특히 하체의 경우 머신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보다 더 중요한 일과들이 있다 보니 머신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1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시즌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